안녕하세요. 재밌었습니다. 지금 말이죠. 지금 상황이 이 공익 제보자 관련한 내용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늘 또 다른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김웅에게 전달받은 사람은 조모 씨가 맞는데 조성은이라는 여자가 맞는데 그 조성은이라는 여자가 다시 법률지원팀의 김병모라는 이제 변호사한테 줬고, 그 제보자가 김병모라는 58살 먹은 변호사다. 그런데 조성은은 공익신고자다.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형태의 찌라시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보자가 다른 나이 많은 남자 변호사면 조성은이 지가 공익신고자라고 대검에 신고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이 찌라시는 전형적인 물타기 찌라시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뿌리냐 하면 이제 갸우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로 하여금 주춤하게 만드는 거죠. 조성은이 지금 자기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익신고자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제보자가 아니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공익신고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하지, 국민권익위에 신고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냥 검찰에 가서 그냥 이런저런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했고, 검찰에 대검 감찰부장의 한동수라는 그 씹새끼가 국민을 상대로 기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수라는 그 새끼가 지금까지 근 2, 3년 동안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고 얼마나 많은 그릇된 시각으로 검찰 조직을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망가뜨렸는지 나열하자면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조국의 친구 한동수, 생긴 것도 뭐 비슷하게 생겼죠. 대가리도 허옇고. 암튼 제가 뭐 한동수 욕하자는 건 아니고, 그 새끼도 어차피 조리지, 장기판의 조리지 킹은 될 수 없어요. 나이트도 아니야 그 새끼는. 그럼 조성은은 지금 왜 저러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캠프든 추미애 캠프든 뭔 캠프든 간에 일단 이 사건이 일단은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박범계가, 법무부가 진상 감찰을 하고 수사를 하려고 하죠. 그러면 적어도 이 수사가 진행되는 게 아무리 쉬운 수사도 6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그러면 딱 대선 때하고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때까지 어떻게든 이걸 질질 끌고 가가지고 기다 아니다 계속 논란거리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야 일단 조성은이한테는 야 네가 페북에 하든 기자회견을 하든 니는 공익신고자 아니라고 하고 무조건 발뺌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찌라시로 걔가 아니고 제보자 따로 있는 것처럼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연기를 피우는 거죠.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연기를 피우는 거죠. 근데 뉴스버스의 이진동은 또 딴소리를 합니다. 제보자와 공익신고자, 그리고 지가 말했던 김웅한테 그 자료를 받았던 사람과 그 자료를 자기네들 뉴스버스라는 매체에 전달해준 제보자는 같은 사람이라는 식으로 기사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기사 보시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뉴스버스 가장 마지막 기사를 보시면 그래요. 그리고 그 뉴스버스 기사에서 그 제보자라는 A라는 사람은 가만 보시면요, 손진성이 검사인 줄도 모르는, 검색해서 검사인 줄도 모르는 그런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린 여자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58살 먹은 변호사는 그냥 법조인 되거나 전화 한 통하면 손진성이 검사인지 판사인지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조양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뉴스버스에서 말하는 제보자 A씨는 조성은 양으로 추정이 됩니다. 고소하려면 하시든가 까짓 거. 지가 뭘 잘했다고 싶으면 이제 와가지고 이거는요 엄청난 선거범죄입니다. 제2의 김대엽 사건이고, 그냥 국민들한테 뭐 하나 이제 던지고, 괴문서 던져가지고 그냥 국민들로부터 가장 인기 많은 대통령 후보 하나 끌어내리려고 하는 정말 추잡스럽고 더러운 정치 공작입니다. 심지어 그럼 이제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유가 그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의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달 전에 조성은을 잠깐 만났는데, 조성은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뭔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제 김웅이 보냈던 그
이제 뭐 그런 문건들, 누가 썼는지 모르는 그런 괴문서들. 그럼 조성은 그 뉴스포스 이진동이라는 탐사 전문 기자한테 그걸 왜 보여줬을까요?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핸드폰 속에, 그것도 여성이 자기 핸드폰 속에 있는 그 내용을 왜 기자한테 보여줬을까요? 그냥 지가 많이 안다고 과시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기사를, 조성 관련 기사를 잘 검색을 해보시면 얘가 처음에는 지가 만든 무슨 청년 조직 비슷한 걸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인간은 지금 가장 핫한 사람들 옆에 붙어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신양명을 하려고 했던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캠프에서 걔를 안 받아줬죠. 왜냐하면 검색 한 번만 해보면 얘가 과거에 뭔짓 하고 다녔는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원한, 복수심, 이걸로 조지려고 든 겁니다. 제가 보니까 동기가 나와요. 이제 물론 추정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개인적인 동기가 나오죠. 지가 뭔가 하고 싶었는데 이게 안 돼, 저게 날 거부해? 그러면 넘버 2한테 가서 넘버 1을 거꾸로 틀리고 넘버 2한테 가서 공을 세우면 자기 입신양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캠프에 붙은 거예요. 이재명 캠프에서는 그 캠프 내부 근무자 명부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캠프에는 공식적으로 언론 보도에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언론 보도에는 비공개로 하는 내부 그 근무자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치부체계라고 불리는 건데,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면은 나중에 개국 공신으로 칭송을 받고, 거기에 이름이 못 올라가면 그냥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조성은이라는 이름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런데 이재명 캠프에서는 아니다, 동명이인이다 라고 이제 선을 그었다는 거죠. 도대체 이재명 캠프에 사람이 몇십만 명이나 있길래 하필이면 지금 핫한 조성은이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의 여성이 거기 근무하고 있는 겁니까? 그 치부책에 이름이 올라간 거냐고요. 정치를 사실 이거 사실 더러운 정치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과거에도 솔직히 말씀드려요. 과거에 70년대, 80년대, 60년대, 하다못해 50년대조차도 이런 정치는 많았습니다. 사쿠라 정치라고 불리는 유진산, 유진호 씨를 올려놓고 흔들고, 그 다음에 윤보선 씨를 올려놓고 흔들었던 희대의 풍우나 유진산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철승은 차지철하고 같이 쿵짝이 맞아가지고 거의 박정희 공화당에 이중대 노릇을 한창 했었거든요. 그 다음 이기택이니 이런 사람들 많았죠. 이민우 총재도 그렇고. 그래서 늘 그런 사람들은 사쿠라다, 나 불악지다, 이렇게 같은 정치인이면서도 배척당해 왔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티나게 겉으로 공격은 안 했어요. 인터넷도 없고 하니까 검색해보기도 힘들었겠지.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구글에 몇몇 특정 검색어만 집어넣으면 과거에 어떤 인간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쏟아져 나옵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조성은 씨. 제가 솔직히 인생 선배로서, 내가 또 정치학 박사로서, 넌 박사 아니잖아, 난 박사다. 정치학 박사로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정치도 학교도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이것만 하면 너 잘 키워줄게 라고 그 말 믿지 마세요. 본인이 직접 뭔가 같은 정치 철학에 공감해서 내가 아무 이익을 얻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자원봉사하는 마음으로 뛰어들어서 합법적이고 순수한 일을 하면, 나중에 그게 운때가 맞으면 그 과실을, 또는 너 열심히 진짜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그럼 너 한번 공무원 한번 해봐라, 그래서 어쩌다 공무원이 되기도 하는 거지. 남을 어떻게 사수를 써서 사악한 방법으로 남을 죽이고 남을 해코지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드는 거는, 물론 그렇게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든 뭐든 간에. 근데 그걸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은 멀쩡하고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부지런하고 착하고 사람 맑고 좋다는 평을 들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어디 가서 조작질이나 배워가지고 그 이름 검색하면 뜨는 거마다 전부 다 저건 조작의 달인, 양치기 소녀,
타조알 이름을 바꾸던가 아니면 진짜 어디 가서 계란 장사나 하든가. 인생 그렇게 사지 마십시오. 당신만 불행해져요. 압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재명 캠프든 윤석열 캠프든 누구 캠프든 간에 그거 저기 사람 검색해가지고 이 사람이 과거에 뭔 짓 하고 다녔는지 그런 체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걸리잖아요? 걸리셨잖아 지금. 그러면 과거에 이런 흠이 좀 있네 애가. 사실 문재인 정부도 똑같았는데 늘 흠이 있는 사람들 델타 썼잖아요. 흠이 있는 사람들을 왜 델타 쓰겠습니까? 키워줄 생각 없어요. 욕망이 넘치는데 흠이 있는 애들은 그냥 야 내가 네 말 잘 들으면 이거 네 욕망을 들어줄게 라는 말 한마디면 뭐든 하려고 듭니다. 그런 애들한테 칼 한 자루 쥐어주고 피 묻히는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깡패 조직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요. 앞으로 오래 진짜 크게 대성하고 키울 애들한테는 절대로 손에 피 안 묻힙니다. 만에 하나 잘못해서 손에 피 묻힌 사람조차도 지 스스로 밟고 딛고 일어서서 이까지 올라오면 인정해 주는데 내가 보기에 대건 그런 능력도 없어. 네가 이재명이냐고. 내가 당신 인생이 불쌍해서 그러는 거야. 조양 양치기 소녀. 그러면 안 돼. 아무것도 못해. 그냥 정치 페인처럼 살다가 나중에 어디 여관방에서 그 번개탄한 거 발견된다고. 아니 왜 멀쩡한 인생을 그딴 식으로 살아요 그래? 지금이라도 양심이 털끝만큼이라도 내가 많이 배운 양반 아닙니까 당신? 뭐 어디 법대 나오고 생물학과 나왔다며. 내가 사실 법대 나온 애들을 진짜 극혐하거든요. 법대 나온 여자애, 특히 여자애들 막 권력욕이 넘쳐가지고 막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댁에 대해서 아는 거 많은데 확 그냥 밟아버리려다가 여기서 그냥 대충 욕하고 마는 거니까 착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조금이라도 공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양심에 꺼리 끼는 게 있다면 지금 크게 양심 선언하고 다른 직업 알아보세요. 당신 이제 여기서 그게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발붙일 데 없어요. 이제 그렇게 공무원 되고 싶으면 어디 9급 공무원 시험이나 공부하든지. 그러니까 거지 같은 애 때문에 진짜 눈만 더러워졌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또 찾아뵐게요. 제가 깨끗하고 맑은 영상.